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이 잘 찌는 체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식사량이 많지도 않고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는데 남들보다 살이 더 쉽게 찌고 몸이 더 붓는 것 같은 분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이 흔히 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정말로 있는지, 혹시 있다면 체질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살이 잘 찌는 체질은 있다가 맞습니다. 살이 찌는 신체의 주요 메커니즘은 매우 다양합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저항성, 영양소를 흡수하고 분해하는 장내 미생물 환경 등이 있는데 살이 잘 찌는 체질인 분들은 위의 조건이 남들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식욕을 감소시키도록 만드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위에서 분비되어 식욕을 증가시켜 음식 섭취를 하도록 하는 호르몬인데요. 사람마다 이 두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다 다릅니다. 그렐린에 대한 민감도가 렙틴보다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쉽게 식욕을 느끼고 과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슐린이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됩니다. 혈액에 포도당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것이 곧 고혈당이 되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어 지방이 축적되고 식욕이 증가하고 체중이 늘게 됩니다. 이는 비만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당뇨의 위험도 높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이 에너지를 쉽게 흡수시키거나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더 쉽게 비만이 될 수 있는 반면, 다른 분들은 에너지 흡수도 잘 안 되고 식욕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아 살이 잘 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중인 변이식 시술 같은 것들도 결국 좋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의 분변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식하여 좋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양을 먹어도 누구는 살이 쉽게 찌고 누구는 살이 잘 찌지 않는 원인은 선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인 분들은 일단 스트레스가 많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다시 증가할까봐 걱정하고, 또 식욕이 늘까봐 염려하고, 늘어난 식욕을 참지 못하고 과식과 폭식을 한 후에 다시 이를 후회하고 자책하고, 또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다 보니 건강 상태나 수면 상태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특히 체중의 변화폭이 굉장히 큰 편인데 최고 체중과 최저 체중의 차이가 적게는 20kg에서 많게는 50kg 이상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으면서 너무 과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외관적인 모습을 자기관리 혹은 개인의 노력과 연관짓는 현대사회의 시선이 이런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조금은 바뀌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결론은 살이 잘 찌는 체질은 결국 선천적인 원인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인 분들은 평생 그 체질로 살아야 하나? 아닙니다. 지금부터 체질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단 후성유전학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후성유전학은 DNA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 나타나는 유전자 기능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살이 더 찌게 하는 비만 유전자와 살이 안 찌게 하는 마름 유전자 중 비만 유전자를 덜 발현시키고 마름 유전자를 더 발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DNA 염기서열 자체는 바꾸지 못하지만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될지는 후천적인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식욕을 느끼는 호르몬을 조절하고 에너지 대사 능력을 바꾸어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쌍둥이에 비해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가 감소했고, 비만과 관련된 50개 이상의 유전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즉,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일지라도 유전자의 발현 양상이 달라졌다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살이 잘 찌는 체질인 분들은 식단도 중요하지만 주위 환경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식사량만 줄이고 주위 환경이 동일하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본인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선천적인 요인을 이겨내기 사실상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환경이란 음식, 수면, 심신의 안정, 운동, 경제적 상태, 사회적 상태 등을 의미하는데요. 후성 유전학에 따르면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체질을 결정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실제로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볼 때 제일 강조드리는 요소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식사량을 줄이지 말고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세요.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지 단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지에 따라 지방 흡수량이 달라집니다. 살이 찌는 대부분의 원인은 단순 탄수화물 때문인데 여기에는 설탕, 과당 등 음료수, 과자 등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영양가는 없는데 칼로리는 높고 먹으면 먹을수록 음식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켜 결국 과식을 하게 만듭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튀김류에 포함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은 더 쉽게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따라서 연어, 고등어, 견과류, 아보카도 등을 통해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고기를 먹을 때 충분히 야채를 섭취해서 식이섬유를 보충하여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단순 탄수화물을 줄이고 오메가3와 같은 좋은 지방을 섭취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그 자체로 칼로리 소모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시간을 죽어라 뛰어봤자 밥 한 공기 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주면서 신체 활동을 하는 것 자체로 몸의 신진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기초대사량을 증진시키고 몸이 축적된 지방을 더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하루에 운동을 꼭 1시간 이상씩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30분, 그게 힘들다면 10분씩, 20분, 30분 이렇게라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식단과 운동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와 비만에 대한 연구는 정말 차고 넘칠 정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장기간 높은 농도로 유지되면 식욕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복부 지방을 축적하도록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이를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헬스장을 가는 것, 요가나 명상을 하는 것, 밖에서 러닝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각자의 취향에 따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꼭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는 감소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는 증가합니다. 또 수면 부족은 피로감으로 인해 신체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 총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저하시켜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러 연구에서 하루 7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비만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7시간 이상씩은 수면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식단, 운동, 스트레스, 수면까지 신경 쓰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진정한 체질 개선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 살을 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을 뺀 이후에도 요요 현상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올해 다이어트가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